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건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남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데요. 이만큼이 바로 4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쓰고 남긴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입니다. 대개 물 같은 음료 용기로 사용이 되고요. 이건 가볍고 튼튼해서 포장 용기로 사용하는 스티로폼입니다. 또 이건 물건 포장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닐입니다. 그런데요, 2018년 4월 재활용 업체들이 돌연 수거를 거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골칫거리로 전락한 재활용 쓰레기 문제,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남한은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를 줄일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란 버리는 양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이때 비닐, 플라스틱, 종이류처럼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따로 모아서 버리는 분리수거 제도도 함께 도입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재활용 쓰레기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수거해서 처리하지만 아파트는 민간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수거된 재활용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수거업체들이 재활용품을 걷어갈 때 아파트에 주는 돈은 가구당 월 500원에서 1,500원 수준이며 이 돈은 주로 아파트 관리비의 일부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 이 업체들이 일제히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간 중국은 남한뿐 아니라 전 세계 폐기물의 56%가량을 수입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수입해서 화학 소재 등으로 재활용했던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2018년 1월 자국의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폐자원 수입 중단을 선언합니다. 이후 남한의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고 재활용품 판매 가격마저 내려가자 아예 수거를 포기한 거죠. 아파트 쓰레기장에 쌓여가는 쓰레기들, 시민들의 혼란은 커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활용품 수입 금지 조치는 2017년 하반기에 이미 예고됐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는 비난을 받으며 뒤늦게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장 활로가 막힌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하며 다시 수거에 나서도록 설득했는데요. 이것도 단기적인 대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재활용품 쓰레기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워낙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인당 비닐봉지 사용량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많게는 100배를 훌쩍 넘깁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하루 발생량도 2003년 3,956.4톤에서 2016년 6,446.6톤으로 13년 만에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2050년에는 지금의 20배로 증가할 거라며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부터 변화해야 할 텐데요. 기업들 또한 다양한 각도로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 겹빵을 판매하는 매장이나 커피 전문점에서는 일회용 잔 대신에 개인 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물건 가격을 할인해 줍니다. 대형 상점들의 경우 고객을 위해 매장에 대여용 장바구니를 비치해 놓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또 밀 껍질 등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해 제품 포장 시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소재 비닐을 자체 제작하기도 하고요.
용기의 부피를 줄이거나 포장을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끊임없이 공유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에 휴대용 컵을 사용하고 비닐 대신에 장바구니를 쓰는 등의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서 수저와 함께 유리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아예 가방에 갖고 다니는 등 좀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일회용품 줄이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달라져야 제2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확실한 공감대가 남한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죠. 하지만 역사 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인 갈등을 생각하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별칭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가깝고도 싼 나라인데요. 수년째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일본이 부담 없이 가볼 수 있는 관광지로 떠오른 거죠.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일본에 대한 새로운 시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주말에 일본을 다녀오는 건 흔한 일이 됐습니다. 각종 방송마다 일본을 여행하면서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일본 여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일본 여행 관련 게시물만 180만 건에 이를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714만 명에 달합니다. 남한 인구가 5,177만 명임을 고려하면 국민 7명 중 1명이 일본을 다녀온 셈이죠. 이렇게 많은 한국인이 일본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보다 저렴해진 여행 비용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009년 3월 100엔당 1,616원까지 올랐던 엔화가 2018년 4월엔 1,000원 정도로 낮아져 제주도에 갈 바엔 일본에 가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 여행의 증가와 맞물려서 서울 도심에선 일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젊은 층이 주로 찾는 대학가에는 전통 초밥집뿐 아니라 일본식 선술집인 이자카야, 일본 가정식, 일본 우동과 카레 전문점 등 다양한 일식점들이 경쟁하듯이 들어섰습니다. 식당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서점에 잘 팔리는 책 순위에는 소설은 물론이고 만화 부분에서도 일본 작품이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문방구를 잠식해버린 1,000원짜리 물건만 파는 일본식 상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였던 일본을 이제 남한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생략하고 본다면 젊은이들이 이웃 나라를 자주 여행하고 문화를 배우고 즐기는 일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과거사를 고려한다면 일본에 대한 한국 기성세대 반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젊은 층의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과연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